네,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백지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제형 솔루텍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알아보고 갈까요? 네, 제형 솔루텍은 스마트폰 부품사인데요. AF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지난해에 스마트폰 부품사들이 대체로 주목을 좀 받으면서 1,500원대까지 주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1,000원에서 1,100원대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AF 액추에이터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피사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선명하게 나오도록 렌즈를 최적 초점의 위치에 구동시키도록 하는 자동 초점 구동 장치입니다. 렌즈 위치를 최적에 맞게끔 초점을 맞게 해주는 구동 장치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줌인이나 줌아웃을 할 때 화질이 선명해지도록 하는 장치라고도 볼 수 네. 있는데요. 이런 액추에이터는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VCM, 엔코더, OIS로 나뉘는데요. VCM은 스피커의 진동판을 통제해주는 기구이고요. 인코더는 이제 저희가 사진을 받았을 때 데이터를 부호화해주는 장치입니다.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OIS는 손떨림 방지 기술을 갖고 있는 구동 장치입니다. 네. 이제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인 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생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는 약 3억대 정도, 지난해는 2.7억대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3억대 정도의 출하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는 조금 동사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시장 상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금리 인상과 같은 이슈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는 기업 실적 추정치가 다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하량 또한 3.2억대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3억대 정도로 좀 추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은 동사가 올해와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한 판단입니다. 네, 3억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삼성전자로의 출하량이 증가하는 거 이외에 혹시 다른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없을까요? 삼성전자 출하량 증가에 더해서 이제 OIS가 탑재되는 모델이 늘어났다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예. 원래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만 들어갔던 OIS가 갤럭시 A 전 모델에 탑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필요했던 OIS 양이 약 1.3억 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2.1억 개 정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서 약 1.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사실 지난해는 동사에게 보면 좀 아쉬웠던 해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 규제로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낮아지고 LG전자 또한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출하량이 적어서 동사에 좀 수혜가 적었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을 살펴보면은 샤오미 같은 중저가 폰이 너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동사의 삼성전자는 1% 이하의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인도나 중국 같은 신흥국에서 좀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중저가 폰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동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휴대폰 라인업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고급스러운 라인업인 플래그십, 그 밑에 보급형 폰과 프리미엄 폰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모델에도 기존 플래그십에서만 채택하던 OIS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런 OIS 시장이 커지는 것에 더하여 자화전자가 삼성전자 벤더사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4개사 정도가 총 삼성전자에 공급을 했었는데 자화전자가 북미 쪽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동사 입장에서는 OIS 시장이 커지는 것에 더하여 이제 좀 점유율 또한 확대할 수 있어가지고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예, 경쟁사 하나가 없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OIS가 이 손떨림 방지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OIS와 이 중저가용 액추에이터들과에서 가격 등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네, 아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VCM이랑 인코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목해보고 있는 OIS를 AF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저렴한 VCM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갤럭시 A와 같은 보급형 라인에 이제 VCM이 탑재되었습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하고 양산성이 좋지만 고화소 구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동사는 이 VCM 액추에이터 부분에서도 주요 고객사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코더 제품을 보면은 이제 위치 센서를 이용해서 렌즈
OIS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로 VCM 대비 좀 더 빠른 포커싱과 고화소 구현이 가능합니다. 동사는 이제 기술력과 양상 능력을 인정받아서 갤럭시 S21 울트라에 엔코더를 납품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이제 OIS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자면 최근 인도에서 출시된 A22의 OIS 납품을 성공하면서 동사도 OIS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VCM 대비 단가는 5배에서 6배 정도 높고 이제 마진도 5배 이상 높아서 굉장히 고마진 제품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보급형 모델에도 OIS를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OIS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동사 또한 갤럭시 A22 OIS 공급업체로 완벽하게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OIS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업체로는 삼성전기, MC넥스, 자하전자가 공급을 하다가 이제 멈췄고요. 동사뿐이어서 삼성전자 내에서도 30~40%의 점유율을 동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래그십 라인이 아닌 보급형 모델에도 이제 OIS가 탑승된 것은 삼성전자의 이제 보급형 폰 고급화 전략을 엿볼 수도 있고요. 동사에 가장 수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이 OIS로 채택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제형 솔루텍이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나 수주를 할 수 있습니까? OIS 액추에이터가 다른 스마트폰에도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공급업체들이 빠르게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형 솔루텍을 증설이 곧 매출로라는 타이틀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게 증설을 하면 바로 수요가 생겨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일단 한 개 라인 기준 월 60만 개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지난해 9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3개 라인을 확보해서 월 180만 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라인이 3월 말에 완공되고 6번째 라인까지 올해 내 완공될 예정입니다. 6개 라인이 모두 완공이 된다면은 월 360만 개에 1년에 4천만 대 이상의 규모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가 이 정도 증설이 된다면은 전부 완공 기종 약 4천만 대 규모인데 OIS 시장은 4,800만 픽셀, 6천만 픽셀 이렇게 나눠지는데 약 1억 개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OIS 1억 대 정도의 시장에서 동사의 MS가 35%에서 40% 정도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OIS 마진이 기존 제품 대비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물론 기대되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OIS가 수익성도 좋군요.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 사업을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뭐 다른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동사가 원래 추진하고 있던 사업부에는 플라스틱 금형 사업부가 있습니다. 원래 신규 사업부를 소개를 드리면 조금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플라스틱 금형 사업부의 경우 굉장히 적자 사업부입니다. 네. 소니가 계속 TV 시장 점유율이 하락되면서 이 금형 사업부가 TV 케이스 소니에 납품을 하던 사업부였는데 이제 좀 적자를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기존 150명이었던 인력을 10명까지 감축을 하고 2017년에는 마이너스 100억 원 규모의 적자였던 것이 지난해 40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까지 적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사업부 조정 및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적자폭이 계속해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쪽 사업부에서도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TV 케이스가 아니라 마켓컬리에서 개발 중인 보냉박스 이런 신규 업체들을 많이 계약을 하면서요.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더라도 워낙 적자폭이 컸던 만큼 이제 구조조정 진행 후에 실적 개선이 크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플라스틱 금형 사업부는 소니 TV의 점유율 하락으로 이제 적자가 이렇게 지속이 된 건데 네. 앞으로 뭐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실적에 대해서 마무리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1,200억 정도, 영업이익 160억 정도입니다.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인데요. 매출 발생이 본격화되는 OIS 매출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것에 따라서 이 정도 실적으로 추정됩니다. 금형사업부 또한 구조조정으로 적자폭 축소가 계속되는 점도 이제 실적 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적정 주가는 1,540억 원 정도, EPS
107원에 타겟퍼 14배를 적용했습니다. 동종업배 평균 PER이 18배 정도인데 동사의 시가총액이 900억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감안해서 좀 할인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향후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이나 공급 계획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실적에서 조금 더 애드업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출액이 올해 1,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7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요. 적정 주가를 1,54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는 1,080원 정도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